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0일 일요일입니다. 10시가 좀 안 된 시각이고요. 9시 46분, 47분을 향해서 달리고 있네요. 오늘은 뭐 종목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는 없고, 종목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대로 주봉에서 만일에 이런 잉태형이 나오면 예, 뭐 실패를 하더라도 돌아오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1차 진입을 했다면 이런 데에서 2차 진입해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수익이 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수익을 내든 이렇게 수익을 내든 수익만 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이제 하고 있었죠. 예, 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잉태형의 진입 기준은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이나 분봉이 아니고 주봉이라는 점, 이 점 주의하시고요. 요즘 말씀드린 게 요거니까 요거 중심으로 한번 종목을 찾아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을 할 필요가 없겠죠. 뭐 맨날 광고로 문자 날리는 그런 속칭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의존을 할 필요가 없고, 딱 봐서 그냥 찾으면 되는 거죠. 예, 차트를 보고, 이건 현재 지금 종합주가지수 30분 봉입니다만 30분 봉으로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봉에서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그냥 요 끝에 2개 또는 3개 정도만 보고, 아, 지난주에 나왔었네 하면 진입을 하면 되는 거겠죠. 단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100% 이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라. 여기서 잘 되는 녀석은 한 번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안 되면 한 단계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최소한 3차까지는 나누시는 게 좋고, 예, 대신에 이 기간은 오래 걸린다는 거, 이렇게만 바로 올라가면 좋긴 좋겠죠. 예. 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가든 중요한 건 수익이니까, 수익은 충분히 챙기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늘 가능성, 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요새 어떻습니까? 뭐 어지럽죠? 예, 내렸다 올렸다, 또 내렸다가 여기 또 올렸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황을 썼던 날부터 되돌아가서, 시황을, 예, 말씀드렸던 날로 되돌아가서 그 이후에, 예,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쭉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원래는 한 요 정도까지 예상을 했다가 거기 좀 못 미쳐서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했던 상승은 여기서 이제 끝난 걸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쌍봉이 생겼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되면 요 자리 혹은 이 박스권이 무슨 박스권이냐면, 지난번에 예, 여기서 일봉에서 하락장악형이 생겼던 요 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잉태형이 생겼던 요 날 해서 힘들이 서로 왔다 갔다 했던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박스로 쳐놓고 가게 되면 이 박스권 상단까지 혹은 요 중단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만일에 올라간다면, 힘 좋게 여기를 돌파를 하고 올라간다면 한 28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이 부분의 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일봉은 이렇습니다. 여기 하락장악형이 생겼고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하락장악형이었다가 다음날 바로 상승 잉태형이 생겼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힘겨루기가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쳐놨던 거고요. 자, 다시 분봉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요날까지 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또 돌파를 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죠. 예. 여기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고점을 뚫었고 여기서 쌍바닥이 짧은 구간이지만 어떻게 됐든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하면 가능성은 위쪽으로 더 강해지는 거겠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런데 아직은 뭐 크게 뭐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여기 다시 쌍봉이죠. 그런 게 올라가려다가 그 힘이 다시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쌍봉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만드나 어떠나 봤더니 여기서 만들어 놓고 다음날 그냥 개파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결국엔 또 이 근처까지 오겠죠. 우리가 원래 설정해 놨던 이 라인이나 아니면 이 라인 여기 정도에서는 그래도 반등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올라가려고 하면 이 쌍바닥의 저점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쌍바닥을 만들어야겠죠. 쌍바닥을 만드는지 아니면 이 저점 지난 그 전에 설정해 놨던 이곳까지 닿는지 뭐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쯤에서 이제 거의 내려왔다가 반등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봐야 됩니다. 쌍바닥을 만들고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내려올지. 쌍바닥 만들고 있죠. 예. 쌍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예. 다음날 만들긴 했는데 음봉으로 만들었죠. 여기 꼭지점이 생겼는지는 하나 정도 더 보면 예, 여기가 꼭지점이 맞죠. 그럼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위쪽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도 2800 만일 뚫게 된다면 한 2800을 넘어서 한 2810, 20선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2820선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만들었기 때문에 돌파를 기대를 하는데 여기 만들어 놓고 돌파 못했죠. 그리고 다시 저점 만들었고 여기서 만들지도 못하고 여기서 다시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러지 말란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유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들 돌파가 확실히 눈에 띄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돌파를 하려고 위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여기서 다시 쌍봉을 만들었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쌍봉을 만들었습니다. 쌍봉의 끝이 어딘지는 여기가 끝이네요. 여기가 끝이면 여기 돌파 죄송합니다. 선을 좀 직선으로 직선 비슷하게 예. 그럼 이제 다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한 단계 더 내려오게 되겠죠. 내려오게 된다면 아마도 이 라인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이 박스권 안으로. 이 박스권 아닌데 지난번에 여기서 반등을 한 게 이 박스권의 상단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부분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뚫진 못했지만 여기서 뚫었죠. 뚫었다면 이제 여기서 좀 올라가더라도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어차피 상승으로 가려면 여기를 뚫어야 되고 아직 이 저점을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단 쌍봉을 만들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하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지요. 이렇게 됐습니다. 갭으로 아예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버리고 다음에 목표는 한 이쯤이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왔다고 보면 되겠죠. 예, 이 부분까지. 물론 뭐 정확하게 여기까지 닿았으면 딱 이 박스권의 저점에 닿는 게 되겠지만 뭐 여기서도 제가 판단을 할 때 여기까지 닿아야 되는데 이쯤에서 만족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정도면 만족을 합니다. 여기까지 완전히 닿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돌리긴 돌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쌍바닥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여기 쌍바닥 나왔죠. 작지만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선을 돌파하게 되면 아마도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이 부분까지는 2720 부분까지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장 마지막으로 금요일장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물론 만들었지만 돌파를 해야 저기까지 가는 거겠죠. 돌파를 해야. 돌파를 하지 못하면 계속 내려갈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 정도. 갭이죠. 갭 상승을 했던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여기서는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쌍바닥을 다시 만들든지 만들려는 시도를 하든지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이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 그런 형국이고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 한계점은 여기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서 더 가려면 또 부딪히고 내려와서 좀 더 강하게 만들고 가게 되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도 뚫지 못하고 그냥 다시 쌍바닥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쭉 밀린다면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의 하단 또는 여기 있죠.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주말에 조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선 요 음봉을 돌파했던 요 자리 요 자리나 요 자리가 까지 흐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분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쪽 가능성이 약간 높죠. 예, 한번 이 하락하는 흐름을 여기까지는 만들어 줬기 때문에 예, 이 구간은 이제 반등 구간 정도로 보고 2720까지는 한번 요 부근이죠. 요 고점은 사실 여기입니다. 이 박스가 좀 약간 크게 그려져서 그런데 요 라인이죠. 2720이 조금 안 되는 요 라인. 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봐서는 전체적으로는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 이후의 흐름은 물론 여기서 나오는 게 쌍봉이 예쁘게 나온다, 잘 만들어진 걸로 나온다 하면 그 다음은 반등해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더 아래로. 그거는 이 다음에 살펴봐야 할 그거고, 아직까지는 요런 가능성과 요런 가능성 두 가지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봉 어떻습니까? 딱 이 안에서 멈춰 있죠. 놀고 있죠. 예. 일봉만으로 봤을 때는 아직 반등의 힘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음봉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라 양봉이 뭐 하나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을 볼 텐데 아직 하나도 안 나온 상태죠. 4일 연속 음봉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봉을 이번에 좀 볼까요? 요선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그어놨지만 예, 이날 그었죠? 이날 그어놨지만 이날입니까? 3월 30일 아 그렇죠. 이날 그어놨지만 이날 만들어 그림을 그려놨지만 어쨌든 그대로 흘러갔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약간의 반등은 지금은 가능은 하지만 아직은 큰 힘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흘러서 이 갭 상단까지 내려오거나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 횡보를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이 저점까지도 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다. 물론 내일이라도 강하게 양봉으로 만들어준다면 뭐 괜찮은 거겠죠. 힘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 있어서건. 그 이유는 늘 나중에 알게 되죠. 그 이유를 너무 찾으려고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차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진입을 하는데 며칠 있다가 시장이 올라간 이유를 그때 알게 되는 거죠. 혹은 떨어진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자, 주봉을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주봉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도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하겠다는 모양은 아닙니다. 좀 망설이고 있는 모양이고 단지 위로 올라가는 것만 지금 밀리는 그런 형국이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몇 주 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모습으로 봐서는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가 막힌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이나 분봉에서도 지금은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올라가게 되면 2810이나 20선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 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2800 한 20 좀 넘죠? 2800 22.73 2822.73이 이 저점이네요. 예.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요 라인 부분까지는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다시 쌍봉이냐 아니면 내려왔다가 돌파냐 이렇게 되는 거죠. 돌파를 한다면 2900 정도 보는 거고, 부딪혀서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라인들에서 반등 또는 이런 라인들에서 반등, 이런 정도만 기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올라가게 되면 뭐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2800
10이나 20선 부근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던 게 저 일봉에서 나온 이 라인의 값이 2822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시황을 올려봤습니다. 제가 요새 시황을 이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올릴 가능성이 높죠. 예, 높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몇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지금은 크게 뭘 할 단계는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종목을 가지고 하실 겁니다. 종목을 고르신다 그럼 이거죠.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거, 주봉에서 이렇게 생긴 종목이 있다 그럼 주말에 한번 둘러보시고, 아 요거 이런 게 있네 그러면 걔한테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요 정도만 해도,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포스코 타입이나 그다음에 HMM 타입이나 아니면 주봉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장기간 동안 돌파를 못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파를 했다 한 종목들, 얘네들은 상승이 빠르다고 했죠. 요 정도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고 계셔도 뭐 종목 고르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많이 알아봐야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하기만 할 뿐이죠.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종목을 보는데, 차트를 보는데 한 1, 2초 정도면 되죠. 딱 봐서 아니네 그럼 얘는 아니네, 패스. 다음 종목, 다음 종목, 또 다음 종목 쭉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나 이런 종목은 갈 것 같은데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넣을까? 좀 기다리시죠. 적어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패턴은 나와야 하고, 지금은 가장 간단한 요 잉태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찾아보셔도 괜찮죠. 마침 주말이니까 그 종목 요 단순하게 두 개만 갖고, 봉 두 개로만 갖고 종목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시황을 올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 올려서 이 흐름을 계속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은 평소보다는 시황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만 말씀드리는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